26번. 다음 중 고정예산과 변동예산의 차이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고정예산의 범위는 회사 전체인 반면, 여러분 밑줄 쳐봐. 회사 전체인 반면에 밑줄 쳤어요? 종합예산 이렇게 써보세요. 종합예산. 변동예산의 범위는 특정 부서에 한정된다. 특정 부서에 한정된다. 밑줄 쳐주시고요. 부문예산. 부문예산. 그래서 1번은 전체 회사 전체를 보고 예산 편성하는 걸 종합예산이라고 하고요. 특정 부서에만 편성하는 것 부문예산 이런 말 쓰는 거야. 변동예산은 변동 원가만 고려하고 고정예산은 변동원가, 고정원가 모두 고려한다라고 나와있는데 틀렸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여기 봐봐. 결혼식장에 가면 응? 결혼식 하는데 예산 세워지겠지. 예식장 비용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뭘까? 식대. 식대. 그게 변동예산이야 고정예산이야 식대가? 변동예산. 변동예산으로 하면 좋지. 고정예산이잖아. 50명에 가도 200명분. 그치? 100명에 가도 몇 명? 200명. 기본이 뭐 예를 들어서 200명이면 200명까지는 고정이잖아. 그치? 그래서 비싼 거죠. 그래서 고정비 변동비의 개념이 아닌 거야. 고정예산은 야 200명까지 얼마? 무조건. 그러면은 50명이 가도 200명분, 100명이 가도 200명분, 150명이 가도 200명분. 200명 넘어가면 또 그치? 변하겠지만 그런 게 이제 고정예산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변동예산의 개념은 뭐야? 50명이면 50명분만 맞추면 되는 거지 뭐. 그치? 그래서 고정예산과 변동예산의 개념을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3번. 고정예산은 특정 조업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전에 수립되는 예산 200명 기준으로 얼마? 이렇게 되죠. 200명 기준으로. 그게 특정 조업도잖아요. 특정 조업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전에 수립되는 예산을 고정예산 이런 말 쓰는 거야. 변동예산은 일정 범위의 조업도 변동에 따라 조정되어 작성되는 예산.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3번. 27번. 시장 점유율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여기 잠깐만 보자. 점유율 차이. 실제 점유율 마이너스 실제 점유율 마이너스 예산 점유율. 예산 점유율 곱하기 실제 규모라고 그랬죠. 실제 규모는 이렇게 하면 실제 규모는 하면 얘들아 점유율에서 점유율을 뺐으니까 이게 점유율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입 한번 해볼까요? 실제 점유율이 몇 퍼센트? 40%죠. 40% 마이너스 예산 점유율이 몇 퍼센트? 32%. 곱하기 실제 규모가 10만 개. 10만 개. 그럼 여러분 여기 봐요. 40에서 내가 예상하고 있었던 게 32%인데 실제 40% 점유했으니까 유리하게 더 많이 점유한 거죠. 유리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야. 8%만큼. 8%만큼. 10만 개 곱하기 8% 하면 8,000개만큼. 그런데 마지막에 예산 뭐를 곱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산 공원 이익을 곱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산 공원 이익 곱하기 예산 공원 이익. 예산 공원 이익이 얼마나 나와 있어? 100원 나와 있죠? 100원을 곱해주시면 돼요. 100원. 이렇게 곱해주면은 80만원. 80만원 유리한 차이가 되는 겁니다. 점유율 차이는 80만원 유리한 차이. 자, 두 번째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볼까요? 점유율 차이 말고 규모의 차이를 물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실제 규모 마이너스 예산 규모. 예산 규모 곱하기 예산 점유율. 예산 점유율. 이렇게 하면 규모의 차이입니다. 규모의 차이. 이것도 대입 한번 해보자. 실제 규모가 10만 개고요. 실제 규모가 10만 개. 마이너스 예산 규모는 몇 개니 그게? 12만 개죠. 예산 규모는 12만 개. 곱하기 예산 점유율이 32%. 2만 개 곱하기 32% 하면 2, 3은 6, 6,400개? 맞죠? 6,400개 플러스가 나왔어? 마이너스가 나왔어?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유리한 차이야, 불리한 차이야? 불리한 차이죠. 6,400개 곱하기 100원.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 나오는 거죠? 64만 원. 불리한 차이가 되는 겁니다. 64만 원 불리한 차이. 그래서 시장 점유율 차이와 규모 차이 똑같이 하되 고원이 깎고 계산을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8번 문제를 보시면은 28번 제품 A와 B 두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에 의하면 제품 A의 단위당 고원이익은 20원, B의 단위당 고원이익은 4원이다. A와 B를 판매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A와 B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매출 시량은 A가 1000개, 예산 매출 시량은 1000개, B는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1500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정 예산이, 여기 보니까 고정 예산이라고 그래요. 고정 예산이 A가 1000개, B가 1500개. 합쳐서 얼마냐면은 2500개예요. 그러면 얘를 100%로 놓고 봤을 때, 여기 잠깐만 볼까? 얘를 100%로 놓고 봤을 때 얘는 몇 퍼센트가 되는 거지? 40%가 되는 거죠. 그치? 얘는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60%가 되는 겁니다. 60%. 그래서 A를 몇 개 판다라고 그랬어? 1000개 판다라고 그랬고요. B는 1500개를 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A의 단위당 공원이익은 20원. A의 단위당 공원이익은 20원. 그러면 2만원이 나오는 거고요. B의 단위당 공원이익은 4원 나와 있죠? 4원이면 얼마 나오는 거지? 6,000원. 이렇게. 그래서 고정 예산으로 26,000원이 예상이 됐습니다. A의 공원이익은 2만원, B의 공원이익은 6,000원. 그래서 두 개 합쳐서 토탈 공원이익은 26,000원이 되는 거야. 그러나 실제 매출 수량은 A가 500개 팔았어요. B는 몇 개 팔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1000개를 팔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1000개를 1500개 팔았지. B는 A는 500개, B는 1500개를 팔았습니다. 실제 매출을 여기 봐요. 실제 매출을 몇 개를 했냐면 여기 봐봐. A는 500개, B는 1500개를 팔았어요. 합이 몇 개를 팔았다고 그랬습니까? 2000개를 팔았어요. 합이 2000개를 팔았습니다. 공원이익이 여기 봐요. A의 공원이익은 20원. 그러면 만원밖에 안 나오고요. 만원. 잠깐만. 예산에서 얼마 잡아줬었는데? 2만원. A의 제품을 1000개 팔을 것이다. 20원. 2만원을 목표로 했었지, 그치? 오케이? 예산이. 근데 실제 매출은 500개밖에 못 팔았지, 그치? 20원. 만원밖에 못 팔았지, 그쵸? 유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가 발생을 한 거야. 자, 얘는요, 곱하기 4원. 4원 하면 6,000원을 팔았네. 얘, 여기 봐요. 얘는 똑같다, 그치? 얘는 똑같이 팔았네, 그치? A를 못 파는 거네. 어쨌든. 두 개 더해주시면은, 얼마를 파는 거야? 16,000원을 파는 거예요. 16,000원을 파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매출 배합 차이와 수량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요. 배합을 하면은 A가 몇 개 팔았다고 그랬어요? 토탈 2000개 중에서 여기 봐요. 지금 합친 거 2000개 중에서 A가 40%만큼은 팔았었어야 되는 거야. B는 2000개 중에서 몇 퍼센트를 팔았어야 되냐면 60%를 팔았었어야 되는 거고요. 최소 배합의 비율로 따지면은 다시 한번 배합의 비율로 따지시면은 A는 40%, B는 60%를 팔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000개 곱하기 40% 하면 몇 개가 나오는 거지? 800개가 나오는 거죠. 800개 곱하기 20원. 8의 16, 16,000원. 얘는 4원. 2000개 곱하기 60% 하면 6, 22, 1200개죠. 1200개 곱하기 4원이면 4,800원 나오죠. 4,800원. 이렇게 하면 28,000원이 나옵니다. 28,000원. 요거 해석을 이제 한번 해보자. 여기 잠깐만.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에 A는 1000개를 팔을 거다. 공원이익이 20원이니까 2만원을 벌어야 된다. B는 1500개를 팔을 거다. 공원이익이 4원이니까 6,000원을 벌면 된다. 근데 실제 파는 거는 500개밖에 못 팔았지, 그치? 20원, 만원밖에 못 팔았으니까 유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 얘는 불리한 차이예요.
근데 얘는 예상만큼 딱 똑같이 팔았지. 얘는 유리한 차이도 없고 불리한 차이도 없죠. 그쵸? 근데 A와 B를 같이 팔았으니까는 얘가 40%를 판다라고 했을 때 실제 파는 게 2,000개니까는 2,000개의 40%는 최소 그치? 800개는 팔았었어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배합으로 다 해도 얘는 유리한 차이가 발생해서 불리한 차이가 발생을 했어? 불리한 차이가 발생을 했죠. 불리한 차이. 그래서 16,000원밖에 못 벌었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 2,000개 60%는 1,200개를 팔았었어야 되는 거지. 그치? 1,200개. 근데 몇 개를 팔았다고 그랬어요? 1,500개. 그럼 얘는 유리한 차이지. 그럼 불리한 차이는 누구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야? A 때문에 모든 게 다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렇게 차이가 얼마나 나니? 마이너스 4,800원 나오죠. 그쵸? 불리한 차이. 이거는 얼마 나올까요? 이거는 28,000원, 26,000원, 25,200원, 마이너스 5,200원 나오죠? 둘 다 불리한 차이가 되는 겁니다. 둘 다 불리한 차이. 그래서 배합 차이도 불리한 차이고요. 수량 차이도 불리한 차이가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배합 차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배합 차이, 얘는 수량 차이라는 말을 씁니다. 수량 차이. 둘 다 불리한 차이가 생겼어요. 답은 1번입니다. 써놔봐. 저까지 일단은. 자, 29번 문제 보자. 29번. 투자중심점. 이거 맞니? 투자중심점 성과지표로 투자수익률을 사용할 때 특징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본예산기법에 의한 성과평가에 비해서 장기적인 성과를 강조한다. 여러분, 장기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건 투자수익률법이 아니에요. 자본예산기법이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장기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것은 투자수익률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본예산기법이라고요. 30번 문제 보자. 투자수익률과 잔여 이익을 이용해서 사업부를 평가할 때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최저 필수 수익률은 몇 퍼센트? 6%라고 나와 있죠? 자, 투자 금액이 A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B는 얼마라고 나와 있니? 3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투자 금액 곱하기 여기 봐봐. 최저 필수 수익률이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6%라고 그랬죠? 6%. 그러면은 최저 필수 수익이 나옵니다. 최저 필수 수익이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지? 1,500. 얘는 1,800만 원이에요. 1,500, 1,800만 원. 근데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나 봐라. 영업이익이 2천만 원에 얘는 2천만 원. 그 다음에 얘는 2,250만 원. 2,2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비교하면 여기 봐요. 최저 필수 수익이 1,500인데 2천만 원 벌었으니까 500만 원만큼 더 벌었죠. 이거를 우리가 잔여이익이라는 말 쓰는 거야. 잔여이익. 잔여이익은 500만 원. 얘네는 1,800만 원이니까 45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얘네는 450만 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익률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투자 수익률은 여기 잠깐만 보자. 투자 수익률은 자, 여기 봐봐. 투자 금액이 얼마인데? 2억 5천만 원인데 영업이익이 얼마 달성을 했어요? 2천만 원 달성했죠? 2천만 원 나누기 여기 봐봐. 2천만 원 나누기 2억 5천만 원 해주면 돼요. 즉 영업이익 나누기 투자 금액을 해주면 되는 거라고. 2천만 원 나누기 2억 5천만 원 하면 이 8%가 나오네요. 그죠? 투자 수익률은 8%. 자, 얘도 마찬가지야. 2억 2,500만 원 나누기 3억 원 하면 3735, 7.5%가 나오는 거고요. 얘가 투자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볼까? A 사업부가 투자 수익률로 평가하는 투자 수익률을 평가하든 잔여 이익으로 평가하든 더 우수하다. 여기 봐요. 잔여 이익 얘가 더 크네. 투자 수익률도 얘가 더 크네. 그쵸? A 사업부가 무조건 더 크네요. 1번이 맞는 거네요. 동그라미 2번은 B 사업부가 투자 수익률을 평가하는 잔여 이익은 틀렸고요. 그쵸? 뭐 3, 4번 볼 필요 없네. 어쨌든 6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죠. 여기 봐요. 투자 금액 곱하기 최저 필수 수익률 하면 최저 필수 수익이 나와요. 영업이익하고 비교해서 잔여 이익을 예산을 해주고. 투자 수익률법은 영업이익 나누기 투자 금액 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투자 수익률이 나옵니다. 31번. 경제적 부가가치가 13억 원인 경우에
자기 자본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 마이너스 판매가리비는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중에서 영업 관련된 수익과 영업 관련된 비용을 다 빼주시면은 걔가 세전 순이익이 됩니다. 어쨌든 순이익이 얼마라고 나왔을까요? 그러면 순이익은 얼마라고 나오는 거지? 100억에서 60억 빼주시면은 40억, 40억에서 10억 빼주시면 30억, 30억에서 영업 관련 수익 5억 빼주시고 영업 관련 비용 7억 빼주시면 28억이 나오죠? 28억. 28억에서 자본 비용을 빼주시면 여기 봐요. 자본 비용을 빼주시면은 얘가 경제적 부가가치예요. 경제적 부가가치. 경제적 부가가치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경제적 부가가치가 13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제적 부가가치는 13억. 그럼 결론은 여기 잠깐만 볼래? 자본 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지? 자본 비용은 28억 13억 빼주면 얼마? 15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자본 비용은 타인 자본 비용이 있고요. 타인 자본 비용이 있고 타인 자본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자본 비용이 있냐면 자기 자본 비용이 있는 거야. 자기 자본 비용이 있어요. 타인 자본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100억은 나와 있고 타인 자본이 100억 100억 곱하기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어요? 타인 자본 비용이 5% 나와 있죠, 그쵸? 타인 자본 비용은 5%. 그러면 100억의 5%면 얼마지? 5억이 되는 거죠. 맞아? 그게 됐지? 그럼 얘는 자동으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억에서 5억을 빼주면 10억이 되는 거지, 그치? 10억이 되고 자기 자본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 자본이 100억 나와 있죠? 100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곱하기 X% 하면은 10억이야. 얘는 몇 퍼센트가 되는 거지? 10억 나누기 100억 하면 10%가 되는 거죠. 10%. 자기 자본 비용은 몇 퍼센트가 되느냐? 10%가 되는 겁니다. 10%.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또는 뭐 순이익에서 자본 비용을 빼주시면은 경제적 부가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본 비용이 15억이 되니까 타인 자본 비용, 자기 자본 비용 구분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32번. 주식회사 3위는 6개월 전에 차량을 400만 원에 구입하였으나 침수로 인해서 이 차량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수리비 200만 원을 들여서 250만 원에 팔거나 현재 상태로 거래처에 100만 원에 팔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매물원가는 여러분 매물원가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원가가 매물원가라고 그랬죠, 그쵸? 과거의 원가 얼마지?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답은 4번. 자, 주식회사 3위는 부품 A를 자가 제조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간 생산 및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은데 외부 업체로부터 250개를 500원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외부 업체에서 제안받은 게 외부 제안이 250개를 500원에 주겠대요. 그러면 12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12만 5천 원. 자가 생산하던 걸 잘 들어봐. 자가 생산하던 것을 외부에서 구입했을 때 자가 생산하던 것을 외부에서 구입을 했을 때 관련 원가는 어떻게 되느냐면 관련 원가는 변동비 플러스 관련 원가는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중 회피 가능 원가예요. 회피 가능 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가 생산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을 비용들. 자가 생산했기 때문에 그동안 들어갔던 건데 외부에서 구입하면 들어가지 않을 비용들이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중 회피 가능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변동비가 얼마니?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변동 제조 간접비 다 더해주면 얼마일 것까지 다 더해주시면은 3만원, 73,000원 되는 거죠, 그치? 일단은 73,000원이죠. 73,000원 플러스 자, 변동비만 다 더해준 거예요. 일단은 변동비만 다 더해주시면 73,000원 나오고요. 고정비중 회피 가능 원가라고 그랬는데 맨 끝에 자료를 봤더니 고정제조한비 전에 회피 가능하다라고 나와있죠, 그쵸? 고정비가 안 든대. 고정비가 얼마나 나와 있어요? 3만원 나와있죠? 고정비가 하나도 안 든대요. 그러니까 자가 생산하는 것 때문에 들어갔는데 외부에서 사면 이건 다 절약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얼마예요? 10만 3천 원. 10만 3천 원. 관련 원가가. 잠시만. 관련 원가는 얼마가 되느냐면 10만 3천 원이 되는 거예요. 10만 3천 원. 근데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외부에서 얼마 해준대? 12만 5천 원 해준대지. 그럼 내가 생산하는 게 낫지 그냥. 맞아요? 굳이 외부에서 사다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여기 잠깐만. 내가 생산을 했을 때 관련 원가가 10만 3천 원인데 외부에서 주겠대. 그러면 나는 10만 3천 원 밑에서 받아야 되는 거지, 그치? 이상하면 내가 외부에서 사다 쓸 이유가 없는 거잖아. 자가 생산하는 게 나은 거지. 얼마만큼? 2만 2천 원만큼 외부에서 구입하면 불리하죠. 외부 구입 시 2만 2천 원만큼이 불리하니까는 자가 생산이 낫겠지요. 답은 1번입니다. 2만 2천 원 불리. 자, 34번 문제 볼까요? ABC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회 문제에서도 똑같은 문제 있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A와 B를 폐쇄하는데 A와 B를 폐쇄하면 뭐만 남는 거예요? C. 맞아요? 근데 C의 공원이익이 얼마인데? 800원인데 회피불능원가는 얼마 있어요? 3,500원이지, 그치? 맞냐?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A와 B를 폐쇄한다 하더라도 회피불능원가는 그대로 발생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C만 남았어요. C의 공원이익이 800원인데 회피불능원가 3,500원이 되니까 2,700원이 손실이 된다. 1번 맞죠? 자, 동그라미 2번은 B와 C를 폐쇄하면 A만 남는 거죠. A만 남아요. 공원이익이 1,600원이지. 근데 회피불능원가가 3,500원이 있으니까 1,600원 빼주면은 1,900원의 손실이 되는 거 맞죠? 자, A와 C를 폐쇄하면 B만 남는 거죠. 그럼 B의 공원이익이 얼마예요? 1,000원이죠. 근데 회피불능원가가 얼마 있으니까? 3,500원 있으니까 손실은 얼마가 되죠? 2,500원이 되는 거고. A, B, C 모두를 폐쇄하면은 회피불능원가 3,500원만큼이 그대로 손실이 되는 거지, 그치? 3,500원의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35번. 의사결정 관련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어떤 고정 원가가 당의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계속 발생한다면 그 원가는 비관련 원가이다. 맞죠? 의사결정과 관련 없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그 고정 원가는 비관련 원가가 되는 겁니다. 현재 시설 능력을 100%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특별 주문 수락 여부를 고려할 때 돈 주문 생산에 따른 추가 시설 임차료를 고려해야 된다. 맞죠? 여러분 시설을 100%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지? 여유 생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여유 생산 능력, 유휴 생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주문을 받으려면 추가로 임차를 해야 되잖아 이제. 부품의 자가저축 또는 외부 입시 의사결정할 때 제품 라인을 폐지한 후에 유휴 생산 능력을 이용해서 발생시키는 수익도 의사결정 시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잠깐만요. 자가 생산하는 걸 외부에서 구입했을 때 관련 원가는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용 회피 가능 원가라고 그랬죠. 요것만 따지면 안 되고요. 그 유휴 생산 능력을 시설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3번이 틀렸어요. 고려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고려해야 된다 라고 나왔어야 되는 거야. 자, 동그라미 4번은 부품의 자가제조 또는 외부 구입 시 외부의 의사결정 시 회피 가능 원가가 외부 구입 원가보다 큰 경우에는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피 가능 원가가 여기 봐봐. 얘가 회피 가능 원가지. 얘가 한 15만 원이야. 회피 가능 원가가 얼마라고요? 15만 원. 이거 두 개 대중에 15만 원이야. 그 외부에서 사오는 게 싼 거지, 그치? 네,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6번. 자본 예산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본 예산은 고정 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 수행을 위해서 투자원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법 맞습니다. 고정 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타당성을 평가하는 거 맞아요. 자본 예산. 자본 예산은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의 현금 흐름이나 이익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거고요. 자본 예산은 3번이 틀렸네요. 장기 경영계획의 바탕을 둔 의사결정 관련된 내용이에요. 단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장기.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자본 예산에 의한 투자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이 크다. 맞아요. 장기이기 때문에 경제 불황, 소비자 선호, 기술
진보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위험이 큽니다. 자, 37번. 다음 중 자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발은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자 비용을 현금 흐름 추정할 때 반영하면 안 돼요. 1번이 틀렸네요. 이자 비용이 현금 흐름 유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현금 유출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차감한 후에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추정해야 된다. 맞고요. 감가상각비 고려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명목 현금 흐름을 명목 할인율로 할인해야 하며 실질 현금 흐름은 실질 할인율로 할인을 해줘야 됩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이었고요. 자, 38번. 주식회사 3일은 내용뉴스가 3년 기회장치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 기회장치를 구입하면 처음 2년 동안은 600만원을, 3년째는 300만원의 현금 지출 운영비를 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 봐. 하나, 둘, 셋. 처음 2년 동안은 600만원. 마지막 3년째에는 300만원. 300만원. 이거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여러분 여기 봐요. 이거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잠깐만 볼래? 얘네가 다 미래 가치잖아, 그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얘는 똑같은 거지, 그치? 똑같은 거니까 곱하기 연금연가를 해주시면 돼요. 연금연가. 근데 기간이 1년, 2년이야. 2년일 때 연금연가. 현가와 연금연가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분 여기 봐요. 현가와 연금연가를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분해 주시면 되냐면 1년, 2년, 3년 이렇게 갈 때 현가는 계속 0.0.0. 이렇게 가는 게 현가예요. 연금연가는 처음에는 똑같이 0점인데 그 다음에 1점, 2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연금연가고요. 그럼 거기 자료에서 뭐가 나와 있나 봐봐. 자료에서 1년, 연금의 현재 가치가 1년이 0.89, 2년은 여기 봐봐. 얘가 0.89, 0.89 똑같다고 그랬지? 2년 차 때 얼마라고 나와 있어? 1.69, 3년 차 때 2.40. 여기 봐요. 1.69, 2.40 이렇게 나와 있네, 그치? 이해가니? 그 얘는 어떻게 구해주니?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그 0.8 나오죠? 맞아? 그 얘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니? 3개 구해준 게 얘지. 얘에서 두 번째 거 빼주면 되겠네. 1.69. 1.69를 빼면 얼마? 0.7 하나? 맞아요?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현가와 연금연가를 이용을 해주면 되는 거야. 지금 여기 봐요. 2년 차일 때 연금연가, 2년 차일 때 연금연가니까 1.69, 1.69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600만 곱하기 1.69 하면 얼마 나오니? 600만 곱하기 1.69 하면 얼마 나와요? 1,001만? 1,014만. 1,014만원? 1,014만원. 그 다음에 얘는 3년 차일 때 여기 봐요. 하나, 둘, 셋. 3년 차이면서 딸랑이 혼자 있지? 0.71. 얼마 나오니 그러면? 이거의 현재 가치는 얼마? 213만원? 두 개 더해보세요. 그러면 1227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현금 절약분의 현재 가치잖아요. 그죠? 얼마 투자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투자액의 현재 가치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000만원. 투자액의 현재 가치 1,000만원. 이렇게. 그래서 이거 빼준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순현재 가치라고 한다고 그랬죠? 227만원. 순현재 가치는 227만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순현재 가치는 227만원입니다. (3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A 사업과 B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부가 두 개일 때는 이렇게 그려봐. A 사업부, B 사업부를 이렇게 쓰는 거야. A 사업부, B 사업부 둘 다. 그런데 주식회사 3일이에요. 주식회사 3일입니다. B 사업부는 얘가 주체네요. B 사업부는 A 사업부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가공해서 완제품을 제조한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잠깐만. A 사업부에서 부품을 매입하여 B 부품을 구입해서 완제품을 제조한대요.
B 사업부에서 부품 한 단위를 완제품으로 만드는데 소요되는 추가 가공비가 얼마? 500원. 단위당 판매 가격은 1,100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요. B 사업부에서 잘 봐. A 사업부에서 부품을 사다가 만들어서 외부에 판매를 합니다. 외부에 판매를 해요. 그럼 B 사업부 입장에서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인데 잠깐만 여기 봐요. 판매 단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판매 단가가 1,100원이래요. 1,100원. 변동비는 여기 잠깐만. 변동비는 저기 A 사업부에서 구입하는 구입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추가 가공비가 들어갑니다. 추가 가공비 얼마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추가 가공비는 500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500원. 근데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볼래요? B 사업부가 A 사업부에서 부품을 구입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외부에 판매를 합니다. 팔았을 때 매출 가격은 1,100원이죠. 변동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A에서 구입하는 비용이 있고 추가 가공비가 있는데 추가 가공비가 500원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적자는 보지 말아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맞죠? 적자는 보지 말아야 돼. 그럼 A한테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여러분 1,100원에서 500원 빼주면 얘가 얼마 나오는 거지? 600원이지. 그러면 이렇게 최대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600원. 최대 줄 수 있는 거. 최대 대체 가격이란 말 쓰는데 자 잠깐만 여기 봐요.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얘는 야 나 최대 이만큼 받아야 되라고 그래. 최소 이만큼 받아야 된다라고 그래. 물건을 파는 사람은 아 나 최소 이거는 받아야지 먹고 살아 이런 말 쓰지. 그럼 물건을 사는 사람은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최소 이만큼이야. 그럼 더 준다는 얘기잖아, 그치? 최대 줄 수 있는 거 600원이야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외부에 판매했을 때 1,100원에 판매한다라고 나와 있고 추가 가공비가 500원이니까 최대 줄 수 있는 금액이 600원이라고 했지, 그치? 근데 문제는 외부에서 얼마에 사올 수 있대? 외부에서 얼마에 사올 수 있다고 나와 있어? 똑같은 부품을 550원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600원 줄래? 총 맞았어? 여기서 550원이 싼 거지, 그치? 야, 내가 너 600원 주려고 했는데 바깥에 있는 애가 550원에 주겠대. 그치? 나 너한테 600원 못 줘. 그치? 얼마만 줄 수 있어? 550원까지만 줄 수 있어. 그래도 600원 달라고 하면 난 너 아무리 같은 회사지만 너네랑 거래 끊을 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최대 대체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라고요? 550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만약에 여기 봐봐. 최대 대체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어? 600원이라고 그랬지? 근데 외부에서 700원에 준대. 그럼 이거 사다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지막에 얘를 등장시키면 되는 거야. 마지막에. 이해 가니? A 사업에서 야 우리 얼마 줄 수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최대 600원인데 기다려봐. 내가 외부에 전화해볼게. 야 외부에서 550원 준다는데 내가 니네한테 600원 줄 리가 없잖아, 그치? 그럼 얘네 성과급을 받고 우리는 성과급을 못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줄 수 있는 돈은 550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40번 문제를 보시면 수명주기 원가 계산은 수명주기 동안 연구개발, 설계, 제조, 마케팅, 유통, 고객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가를 제품별로 집계하는 원가 계산 제도이다. 맞습니다. 제조 이전 단계에서 대부분의 제품 원가가 결정된다는 인식을 토대로 하는 게 수명주기 원가 계산이에요. 제품 이후 단계가 아니라 제조 이후 단계가 아니라 제조 이전 단계부터. 이번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생산 단계와 마케팅에서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제품 또는 서비스의 수명주기 매 단계마다 모든 가치 사슬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집계를 가능하게 하여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었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언제 어떤 가치 사슬 단계에서 얼마만큼의 원가가 발생했는지를 비율로 알게 됨으로써 서로 다른 가치 사슬 단계에서 원가 발생의 상호관계 파악이 가능해졌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 제조 이후 단계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제조 이전 단계부터 관리하는 거.